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좀 볼 거거든요. 두산 피월세를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아직까지 얘네가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죠. 그래서 IR 자료실에 가면은 보통 이제 분기별로 실적이 발표가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4분기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3분기 거를 일단은 놓고 보는데, 어차피 3분기 정도가 된다라고 해도 2024년에 대한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어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명절 구정이죠. 잘 지내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쉴 때에는 좀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 영상을 좀 가볍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하반기 일반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개설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69.5메가와트 정도로 확보한다. 상반기 낙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미 6월 달이겠죠. 6월달이 이제 상반기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가 확보를 했고, 발주 규모 같은 것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가 수소라든지 풍력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뭐가 조금 중심이 되고 있죠. 원전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뉴스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네옴시티에서 이 수소 관련되어 있는 재료들이 조금씩 튀어나오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기기 공급계약 체계로의 1, 2년에 걸쳐서 매출 인식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24년과 2025년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겠고, 그렇다고 하면 2024년도인 올해에는 어떻게 돼요? 실적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2023년도 상반기에 입찰했던 수주 부분은 2024년도 1분기부터 매출이 잡힐 거예요. 2025년 2분기까지, 하반기까지. 그리고 2023년 하반기에 입찰했던 것은 올해죠. 2024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잡힐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입찰, 2025년 입찰이 하는 거다 보니까 입찰한 연도 다음 해부터 한 2년 정도까지는 꾸준하게 뭐가 잡힌다? 매출이 잡힐 수 있다는 얘기죠. 분산 전환 특성 평가 기준 평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일반 평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입찰 정책 동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물론 일단은 입찰, 수주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한 것들도 있고, 향후에 할 것이다 라는 계획도 있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매출은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 진입 준비 중이다. 청정 수소 이 부분이 조금 예전에는 말이 좀 많았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대충 어느 정도의 윤곽은 좀 잡혔고 개념은 조금 잡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청정 수소는 당연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 2025년 정도를 놓고 본다라면 3000기가와트 굉장히 큰 용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청정 수소가 확보가 관건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린 블루 수소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수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이 청정 수소를 확보할 때 태양열이라든지 수소라든지 풍력이죠. 이런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얻었던 청정 수소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원전도 그린 에너지다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청정 수소 확보할 때 이 원전으로서 확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원전으로 확보가 되었던 이것들도 어떻게 이쪽 청정 수소 쪽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우리가 놓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원전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청정 수소의 개념 이 범위가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조금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린 수소라든지 블루 수소 간의 구분은 여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설비 규모의 유연성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신재생보다는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금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좀 피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쪽으로도 연결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만 믿고 그냥 신재생 에너지에 올인하느냐,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연성은 가지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년 6,000대 기존 노후버스 이 부분을 최근에 수소버스로 교체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수소 버스라든지 아니면 수소 상용차, 뭐 트럭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은 수소 승용차가 조금 불확실하거나 이것들이 막 이렇게 막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이거를 만들었을 때 필요한 돈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차를 팔았을 때 마련할 수 있는 돈이 1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마진이 잘 안 남는다라고 해갖고 수소 승용차 쪽에는 아직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버스라든지 일단은 뭐 청소차, 새벽에 청소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수소차들이 꽤 보입니다. 예? 옛날 거는 아니겠지만은 최근에 나왔던 것들 보면은 수소 청소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거든요. 정부 지자체 강력한 지원, 2025년 교체 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 한해 그 다음 내년 이렇게 좀 지켜볼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까요? 매출이 조금씩 나올 수는 있겠죠.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으로 수송 운수사에 뭐 수소버스 매입 부담이 크지 않고 수소연료 보급 도입도 하고 있다. 뭐 장거리 고속주행을 위해서 고출력 및 높은 내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뭔가를 발전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부 기업체 전세 통근 버스 수소 버스를 전환 발표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은 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전기차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그 정도의 속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중국 무대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 전기차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기차를 뛰어넘어서 수소차로 집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예, 중국은 아직까지는 수소차에 뭔가 선두 역할을 해주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가 넥소라는 SUV죠. 예, 이거 수소차를 내서 좀 팔고 있죠. 몇 년째 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려고 한들 전기차 2차 전지 쪽에서는 중국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빠르게 수소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이 있는데 2024년에 저상 수소버스 출시하고 2025년에는 고상 수소버스, 그 다음 2026년에는 뭐 차량용 연료전지 파워백 개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는 증가가 되고 있고 고효율 선박용 연료전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탄소 중립으로 간다고 했을 때 자동차만 디젤을 없애는 거나 이게 아니고요. 배들도 여기서도 이제 매연이라든지 이런 거 나와요. 그런데 이 배 위에다가 앞뒤에다가 뭐 풍력 이런 거 설치할 수 없고 배 꼭대기에다가 지붕을 달아갖고 여기다 태양열 설치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하면 바로 선박용 연료전지예요. 수소 연료전지. 그 부분들도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단 탄소세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할 겁니다. 여전히 지금 두산 퓨얼셀은 뭐하고 있죠? 선박용 모빌리티, 선박용 수소 연료 전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겠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세 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육상용 모빌리티 파워팩 선박용 연료전지 개발을 통한 시장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 다만 요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대신에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해갖고 풍력과 태양과 수소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그러면서 이 질적인 성장은 두산 퓨얼셀한테 뭘 보여줬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발전용, 산업용 또는 선박용 선전, 뭐 선급 인증이라든지 해갖고 가고자 하는 길에 꾸준히 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수소라는 부분들이 이 수소라는 키워드가 뭔가 영향력을 주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워낙에 윤석열 정부가 이 원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외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가야 할 길은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정 전이든 구정 후든 간에 저희는 늘 매주 25% 수익을 달성을 해내고 있죠. 연휴 동안에 또 푹 쉬셨다라고 하면은 연휴 끝났으면 또 열심히 매매를 해야죠.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PBR 이슈가 지금 시장을 잡아먹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PBR 1 이하의 종목들을 찾아보셨을 건데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쵸? 진짜 수백 개, 뭐 1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세팅을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준비한 게 조금 미흡한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됩니까? 저 허브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남은 연휴 좀 편안하게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